이천 그 쿠팡 물류센터 불이 네. 났습니다. 어제 새벽에 났는데 지금도 진압이 다 안 된 거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 5시 반경에 이제 화재가 시작됐는데 네. 오늘 새벽까지도 한창 진행 중이었고요. 그럼 오늘 이제 해가 밝으면 어느 정도 불길을 잡을 것인가 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이 오후 한 3시경 사진일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거의 뭐 잿빛으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어제와 지난 밤 사이에 계속 빨갛게 타오르던 화염은 지금은 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계속 올라온다는 점에선 굉장히 면적이 넓은 물류 창고인데 저 안에는 여전히 불씨가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방당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제 화재가 시작된 이후 35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1차로 불길을 한번 잡을 뻔하다가 그 이후에 불이 다시 번진 이후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구조대 투입 문제가 있는데 안전 진단을 오전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저 스튜디오 들어올 때까지 안 안전 이루어졌어요? 진단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지금 저 안에 지금 실종된 소방관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네. 구조 작업은 그러면 안전진단 한 다음에 하기로 돼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 진단 없이는 구조 작업을 투입할 수 없다. 수색 네.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대가 1차로 어제 오전에 들어갔다가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바로 나왔는데 5명 중에 4명은 철수했지만 구조대장 1명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실종 상태로 있는 거죠. 사실 입 밖으로 내놓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네. 산소통 하나 가지고 들어가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과연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고 궁금한데 네. 그렇다면 그 시기는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안전진단차 모여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현장에. 문제는 저 거대한 이 건물 구조의 중앙에 있는 H빔이 다소 주저앉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0시간 넘게 불타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나 튼튼한 건물인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구조가 좀 붕괴된다면 허물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들도 네.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안전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화재 진압이 왜 힘든 걸까요? 자, 소방 당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이 워낙 꽉 차 있는 상태라 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택배를 붙이기 위한 일반 잡화 물건들이죠. 여러 가지 박스로 재질도 포장돼 있을 테고 접근로가 일방향이라 건물 뒤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 산소도 설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원이 없어서 소화용소 확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나가서 다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물을 그 안에 그 불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틀 이상 걸릴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예상인데 뭐, 이 부분은 일반인들도 다 예상할 것 같아요. 인화 물질이 아무래도 네. 많겠죠. 포장하는 맞습니다. 물질들이 있으니까. 근데 안에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진압이 어렵다고 그러네요.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은 평평한 건물이 지상 4층, 지하 2층이에요. 6개층인데 네. 문제는 저 모든 그 층 안에 선반이 빼곡히 차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물건으로 꽉 차 있는데 그 대부분이 종이 포장 박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비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은 다종다양할 텐데 가연성 물질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죠. 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천이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 12시 전에 2차 화재가 번진 이후 선반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불을 진압했는데 불씨가 잔존하고 있는데 가연성 물질이 쏟아져 버리니까 그럼 뻥한 불이 거죠. 타오르면서 전층으로 다 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물건들 때문에 아주 거대한 불쏘시가 돼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붕괴 위험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에서 좀 아쉬웠던 게 처음에는 불길이 거의 좀 잡혔다라고 해서 네, 네. 대응 단계를 낮췄었잖아요. 맞습니다. 낮췄다가 다시 올렸는데 왜 그게 그거 만약에 낮추지만 네. 않았으면 소방관이 투입돼서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또 소방 당국은 이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판단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불길을 어느 정도 잡고 단계를 낮춘 이유는 구조대가 투입돼서 혹여라도 그 큰 건물 안에 남아 있을 작업자들을 구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던 건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지금 사후적인 대처로 보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는 좀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 소방 당국은 어제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문제는 항상 지금 이런 화재, 거대한 대형 화재에서는 돌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화재 원인은 정확히 이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보면은 이런 그 물류센터 화재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 지난해 보면 4월에 이천 물류센터 있었고 7월에 용인 물류센터 대형 화재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 대응책 논의가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또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 이후에 또 이제 또 대응책 마련한다고 또 분주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천 물류 화재야? 그럼 같은 곳으로 하시는데 다른 곳이죠. 네. 지난해는 이제 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도색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화재가 폭발적으로 나면서 38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물류센터는 가동되고 있는 쿠팡, 국내 최대의 물류 업체인데 이 창고가 지금 추정은 지하 2층에 선반 뒤에 있는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CCTV로 확인됐다고 하니까 그게 처음에 시초점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밀 감식이 오래 걸릴 거고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네, 정밀 감식이 오래 걸릴 거고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은 진입로가 여러 군데로 나 있질 않아서 건물 뒤쪽으로 가서 이 진압을 할 수가 없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2km까지 물을 끌어와서 용수로 문제가 해결되고 차량들이 많이 계속 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 밤까지만 해도 여기서 상수도가 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요거 이제 추정되는 지적인데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저 정도 대형 건물이면 스프링클러가 자꾸 오작동이 나다 보니까 이걸 좀 지연시켜 놓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거 확인이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과연- 일부 부두에서는 뭐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걸 봤다라는 보도도 있고 네네, 아직 있습니다. 확인되지 그래서 않은 그런 상황.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최근에 있었던 광주 이 철거 건물 붕괴와 마찬가지로 인재이냐 아니면 지금 불가피한 사고이냐. 근데 인재일 가능성도 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대책에 대한 문제가 누수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자, 커지고 일단은 있습니다.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종된 소방관을 찾고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물류센터 화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